육각별 모양, 흡사 다비드의 별같이 생긴 시골의 한 마을엔 별 꼭지마다 각기 다른 양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결혼식. 하지만 그날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고 범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하나씩 잘라갑니다. 처음에는 머리, 그 다음은 다리, 팔. 이 마을은 살인극의 무대가 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트릭으로 범인의 정체는 안개 속에 빠진 가운데 명탐정의 손자 역시 총에 맞게 되는데, 오늘 다룰 작품은 육각촌 살인사건입니다. 일본 후도산시 교외에 있는 어느 숲속. 세찬 비가 쏟아지자 흙이 쓸려 나가며 안매장된 백골이 발견됩니다. 상태로 봐선 사망한 지 1년 이상 되어 보였고 20,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두개골에 맞은 흔적이 역력한 이 백골 시신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백골이 발견되고 며칠 뒤 후도 고등학교에서 소동이 벌어지는데, 땡땡이를 치려는 소꿉친구 김전일의 손을 잡고 강제 등교시키고 있는 학생회장 미유키. 학교 게시판 앞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시판에는 남녀가 러브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진 속 주인공은 이 학교의 젊은 남교사 오다기리 스스무와 여학생 토기타 와카바였습니다. 결국 이 스캔들 때문에 와카바는 고향 마을 육각촌으로 돌아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정해준 정혼자와 결혼을 앞당기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며 와카바는 교사 오다기리와도 헤어지게 됐고, 와카바는 기차역으로 배웅 나온 김전일과 미유키에게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는데, 김전일은 처음 보는 와카바의 눈물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낍니다. 며칠 뒤 김전일과 미유키에게 와카바의 청첩장이 도착하는데, 와카바의 전년인 오다기리는 두 사람을 찾아와 자신을 결혼식에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다기리는 자신은 결혼을 막을 힘이 없다며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전일은 무책임하다며 오다기리를 책망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말에 결국 오다기리와 함께 와카바의 고향인 육각촌으로 향합니다. 결혼식 전날 험한 산길을 3시간이나 달려 도착한 육각촌. 이곳은 이웃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마을 모양이 다윗의 별 모양, 즉 6개의 삼각뿔을 가진 모양이었는데, 뿔 부분엔 각각 한 채씩 6개의 고풍스러운 서양식 저택이 있고 별 가운데 중심엔 교회가 있습니다. 와카바의 집은 별 모양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고 일명 시계의 집이라고 불리는 저택입니다. 그런데 김전일 일행을 본 와카바의 아버지 토기타는 딸이 청첩장을 보내 외지인을 초대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심지어 와카바마저 이들을 차갑게 대하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런 와중 화장실에 갔다가 넓은 저택 안에서 길을 잃은 김전일과 미유키. 둘은 우연히 복도벽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데, 방 안엔 충격적이게도 목이 없는 인간 미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지기 전 와카바의 집에서 결혼 전야 연애가 시작되는데, 마을 주민인 나머지 5저택의 주인들이 모이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와카바에 이어 신랑 렌조가 나타나는데, 렌조는 눈 부분만 뚫려있는 복면을 뒤집어서 얼굴과 머리 전체를 가린 수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엔 관습이 하나 있는데, 신부가 교회 안에 들어가 죄를 참회하며 밤새 기도를 하고 신부 들러리는 교회 문 밖에서 밤새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신부 와카바는 들러리인 가보세 집 딸 카부토 키리코와 둘이 교회로 떠나고 신랑 렌조는 남아서 하객들과 연애를 이어가는데, 얼마 뒤 장례식 때만 울린다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 달려가고, 하지만 신부 들러리 카부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교회 문은 안에서 잠겨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오다기리가 자신의 차에 케이블을 연결해 교회 문을 겨우 뜯어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목격한 건 웨딩드레스를 입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머리 없는 와카바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웨딩드레스에는 신부의 목은 7번째 미라가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살인이자 밀실 살인으로 육각촌 살인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하다가 지금은 프로파일링 방송 PD도 하고 있는 김보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다가 지금은 방송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아,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오며 가면서 크라임 볼 때마다 네. 저분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왔다는 게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저기 앉아있는 PD분들 너무 닥터 프로스트 재밌게 본 PD도 있고. 옛날 만화죠. 네, 옛날 네. 만화. 네. 옛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요즘에는 독자들 만나면 네. 저희 엄마가 좋아했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고른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도 옛날 만화 많이 봤구나.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나이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애니화가 된 거를 뒤늦게 본 조금 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애니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김다이치 하지메 소년의 사건부, 네. 한국 제목으로는 김전일, 소년탐정 김전일의 한 에피소드죠. 일단은 이 마을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지금 이제 보시지만 육각의 별 모양, 음. 다비드의 별 모양으로 이제 생겼는데 어떤 작품이든 살인극의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추리극을 볼 때마다 네. 크게 몇 가지 갈래를 느끼거든요. 작가의 취향도 있지만 명확히 시장이 갈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상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걸 선호하는 작가들이 있고요. 네, 반면에 약간 고전 쪽으로 가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세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가면상장 살인 사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이진 칸촌이라고 하는, 이진 칸촌이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인관이니까 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지은 서양식 집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 막부말에서 메이지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록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살던 동네 목조 건물 여기랑 다른 풍경이 완전히 펼쳐지거든요.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좀 네네.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건물처럼.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딱 살인 사건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벌어질 것 같은 무드를 조성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이 육각촌 살인 사건, 이진칸촌 살인 사건 에피소드에 되게 중요한 도입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다비드의 별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 그 꼭지 부분에 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랑조가 나올 것 같은 모양이죠. 네. 너무 좋아했죠. 그렇죠. 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집, 그러니까 그 위치 포인트마다 그 별의 끝 부분이 지워져 있는 상징이 대문 앞에 위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마다 이름이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와카바의 시계의 집. 와카바 그렇죠. 죽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왼쪽 밑에 풍한기의 집이고 스테인레스 집, 탑의 집, 담쟁이의 집, 그리고 가장 밑에 갑옷의 집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딱 보자마자 김전일 소년도 이제 패턴을 바로 읽고 나서 네. 아, 우리가 찾는 집은 여기서 두 번째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네. 딱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럼 규칙성이 보이죠, 벌써.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운데 딱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교회에 대한 사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태호 작가의 이끼에서 등장하는 이 마을의 과거 비밀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복선처럼 깔리죠. 100년 전에 7명의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에덴의 사과라는 것을 찾아서 이곳에 왔고 여기 정착했던 교회다. 이 마을의 중심지다. 네. 근데 27년 전에 불이 나서 목사 부부와 7명의 딸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이제 백스토리가 이 교회에 깔려 있는 거죠. 네, 벌써 너무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 보면은 김전일 시리즈의 이게 재미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맨 처음에 에피소드 딱 펼치면은 인물표가 딱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등판 선수, 네, 하나씩 얼굴이 희생자 후보. 하나씩 지워지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 네. 어떤 순으로 죽을 것인가. 네,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네. 복면맨이거든요. 아 렌조. 네, 그렇습니다. 약혼남. 이 주인공 친구가 친구가 결혼식 때문에 이 마을로 오게 되는데 네. 그 결혼하는 친구, 주인공 2명의 직접 지인이 바로 와카바. 근데 그의 약혼남이죠. 누가 봐도 수상하다? 그럼 보통은 이제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특히 김전일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 캐릭터들 네. 중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기괴한 어떤 뒤틀린 네. 뭔가 오싹하고 음산하고 이상한 디자인과 성격들로만 짜는 게 되게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캐릭터를 하나씩 보자면은 네. 일단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와카바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뭔가 계속 경계를 하고 네. 얘 도대체 왜 외진을 데려왔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항상 경계하고. 약간 귀농 텃세인가 싶은 네. 느낌이 있죠. 이끼 느낌이죠. 약간. 네, 알겠죠. 또 두 번째는 할머니도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고양이 키우시는. 들과 사는. 네.
보통 고양이 키우시고 사는 여자가 작품에 나오면은 네. 항상 죽더라고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저도 썩 좋아하는 그 스테레오 타입은 아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일단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상황에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캐릭터로 텐션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토란이라는 네. 저 아줌마는 처음에는 너무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고 네.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갑옷의 집 그렇죠. 주인이 나오죠. 키부토.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딸이랑 같이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딸이 먼저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게 까마귀, 죽은 까마귀를 양손에 들고 네. 약간 그 오컬트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잖아요. 네. 죽은 까마귀. 죽은 까마귀. 알고 보면 이제 그것은 이 와카바라는 결혼하게 된 신부의 들러리 역할로 이 딸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의 드레스를 장식할 만한 깃털 장식을 위해서 들고 있었다는 설정이죠. 고2 여학생이 음. 내 깃털 장식을 위해서 네. 까마귀를 죽여서 잡고 네. 뽑아서 꽂는다. 약간 되게 강력한 메탈음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품인데 네. 소녀가 들고 있으니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누구나 다 범인일 것 같은 약간 동백이처럼 네네네. 네. 누구나 다 범인일 것처럼 처음에 다 나와요. 맞아요. 네, 빵봉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얼굴에 흉터 있는 아저씨, 그 탈모 있는 아저씨도 약간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 네. 가뜩이나 희생자인데 너무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또 젠틀하게 그 오데오 가름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네, 풍양계의 집 주인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살인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그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인 게 와카바 너무나 이제 사람 감정을 주게 만들어 네. 이 애한테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희생자를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놓으니까 심지어 그 드레스 입고 있는데 네. 목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잖아요. 그쵸.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죠. 네. 사실 이 작품이 김전일 에피소드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고어하다, 네.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한다거나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다. 거의 나중에 이게 추리물이 아니라 슬래셔 무비인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죽이고 다니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무대로 다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종된 키리코를 범인으로 보는 형사에게 김전일은 범인을 단정짓기 전에 살인의 트릭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와카바가 살해당했을 때 교회 안은 완벽한 밀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뿐인 문과 여러 개의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있고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천장에 있는 새 창살의 창문은 너무 좁아 사람의 머리 하나만 겨우 들어가는 크기. 김전일이 사건의 트릭을 고민하는 사이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와카바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교살당한 후 목이 잘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김전일 일행은 풍향계의 집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고 저택의 주인인 카자마츠류에게 시계의 집에서 봤던 목 없는 미라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미라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마을의 수호신이며 모든 저택과 교회에 각각 한 곳씩 총 7개의 미라가 있는데 하나같이 머리나 손, 다리 등 신체 일부가 잘려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이 스테인글라스의 집 주인 이츠시키가 만취해서 찾아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파티를 하자며 소름 끼치는 와카바의 들러리가 죽은 것을 축하하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실종 상태인 키리코가 죽었다는 소리에 모두 당황하지만 일단 그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츠시키가 고양이로 만든 요리를 혼자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김전일과 미유키는 자리를 빠져나와 그 집의 미라를 찾아냅니다. 이츠시키 집에 있는 미라는 오른쪽 다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식당 쪽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큰 소리와 함께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담쟁이의 집 주인 후사나기 할머니가 이츠시키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인데 할머니는 자식이 죽은 후 고양이들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자신의 고양이를 죽여 요리를 만들었다며 분노합니다. 다른 이웃이 할머니를 말리며 오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죽이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소동이 있고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젯밤 파티를 열었던 이츠시키가 자신의 집 지하에 보관한 미라처럼 오른쪽 다리가 잘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신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리고 이츠시키의 등에는 7번째 미라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딸에 이어 이웃까지 사망하자 시계의 집 주인인 토기타는 그놈의 저주야, 그날의 6명은 전부 죽었어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토기타는 멍한 표정으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김전일이 재빨리 뒤따라갔지만 그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김전일도 토기타의 뒤를 따라 표지판을 넘으려던 그때
풍향계의 집 주인 카즈마츠리가 달려와 그곳은 유독가스가 나 위험한 곳이라며 김전인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츠시키의 살인범으로 어제 소동을 벌였던 쿠사나기 할머니를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쿠사나기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할머니마저 왼 다리가 잘린 채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커튼에는 이츠시키의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7번째 미라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연쇄 살인이 벌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뜨악했던 게 네네. 같은 미라 없는 부위가 잘려서 죽는다. 그렇죠. 이게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각 집안마다 훼손된 신체 괄호 열고 미라라고 쓰고 네, 그걸 각 집안마다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죠. 일단 김전일 특유의 뜨악한 네. 그로테스크한 상황인데 네.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 네. 그거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도입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살인도 밀실 살인 사건에 이제 트릭이 좀 그렇습니다. 등장하긴 하는데 네. 그것도 안타깝게도 그게 약간 좀 베낀 트릭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로날드 녹스라고 아시나요? 녹스의 뭐 몇 개명 뭐 이런 거 그 네, 녹스의 10원칙. 그 녹스라는 분이 신부님이세요. 아, 성당의 신부님. 네. 근데 본인이 추리소설 작가기도 했거든요. 아, 그분이 추리소설이나 이 스릴러 쪽에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 10가지라고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온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 사용됐던 트릭이긴 합니다. 실제 김전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나중에 가게 되면 아예 이 에피소드 초반부에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네. 적어놨어요. 시마다 소지의 점성술 살인 사건의 트릭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어떤 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인글라스 주인이죠. 네, 이츠시키가 죽기 전에 와카바 들러리가 죽은 걸 축하하자.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동네인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고2 여학생인데 네네네. 한 명은 그 신부 옷을 입고 머리가 잘려서 죽고 네, 걔랑 동갑인 키리코는 네. 걔네 아빠가 야옹하는데 갑옷이 떨어졌는데 딸 머리가 바닥에 굴러가고 갑옷 안에 네. 관공 머리만 오셨소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그로테스크한 상황인데 심지어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옆집 딸이 죽은 걸 축하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볼수록 정신이 아득해진다. 네. 근데 그게 일상 속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 학교 갔다 오는 등하굣길 이곳에 세팅된 장르의 추리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갑니다. 네. 개연성이 너무 깨지기 때문에 몰입이 깨지거든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진칸촌이다. 네. 완전 뭐 미드소마가처럼 동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마치 문화인류학자처럼 받아들여요. 이 부족은 이런 곳이구나.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넘어가기 때문에 개연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이득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세팅인 거죠. 특히나 이제 다잉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7번째 미라로부터라는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분명히 미라는 6개 아닌가? 그렇죠. 육각촌이라고 네, 되어 있잖아요. 육각촌이죠. 그러니까 6개가 맞는데 왜 7번째 미라라고 자꾸 썼을까? 네. 라는 식으로 깔아놓는 거죠. 네. 이거 사실 다잉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살인자의 메시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번째 미라가 도대체 누구냐? 널 잡겠다 7번째 미라. 네. 이렇게 추적을 해가는 이야기인데 네. 이걸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같이 보면서 뭐 어떻게 그렇죠. 자르는 거지? 왜 한 명이 남지? 뭐 이런 그렇죠. 거 고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의 트릭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재미있는 게 7번째 미라의 메시지가 써 있는 순간 네. 이 작품이 한 가지 방향을 딱 향하게 돼요. 네. 이걸 죽인 건 가해자 존재가 저기 있어. 7번째 미라. 7번째 미라. 네. 사람이겠지. 네. 근데 어떤 작품들은 추리가 아니라 미스테리로 빠지는 용도를 위해서 네. 죽인 사람의 메시지를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코스믹 호러로 간다거나 예. 오컬트로 간다거나 네. 뭐 호러 무비로 간다고 하면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뭐 자국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추리 쪽으로 확 자리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로 되어 있는 가해자의 어떤 메시지다. 이걸 죽인 건 우리와 비슷한 인간이야. 살인자야. 네. 괴물이나 외계인이 아니라 살인자야 같은 식으로 나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8년 동안 프로파일링 방송을 했기 때문에 왜 굳이 저거를 그죠. 예. 실제로는 없을 네, 거잖아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걸 썼을 것이며 사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 목을 가위로 이렇게 네. 신부 목을 가위로 자르거든요. 그 가드닝 가위로 자르죠. 예, 그안 잘리어야
안 되죠. 가위로는 절대 안 잘리는 안 되죠. 부위라서. 굉장한 힘이 예, 있어야 돼.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이게 이 자르잖아요. 네네네. 중량충인가? 몇을 드는 거야? 3대 몇을 드길래 저렇게 되는 거지? 자세가 약간 좀 그런 충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를 때. 네, 어쨌든. 그리고 와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표 있잖아요. 네. 이거 한 명 한 명씩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용의자 리스트임과 동시에 피해자 리스트. 이 두 개가 동시에 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미라의 형태를 보고 뭐 하나 깨닫게 되죠.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같이 들어봐 보시죠. 네. 시계의 집 주인 토키타를 만난 김전일은 집주인들이 서로 짜고 숨기고 있는 마을의 비밀을 들어야겠다며 미유키와 숲속에서 본 에덴 동산의 사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들이 숲속의 출입금지 팻말을 넘어 들어가서 본 것은 바로 산속에서 재배되고 있는 드넓은 대마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전일은 미라에서 중요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몇 개의 미라 치아에는 치과에 가서 기계로 치료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인데, 즉 미라들은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김전일은 주민들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딸 와카바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묻는 것이라며 토키타를 설득해 결국 마을의 끔찍한 비밀을 듣게 됩니다. 김전일이 들은 마을의 비밀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각촌 마을에는 교회 목사 부부까지 총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00년 전 마을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야생 대마 재배에 성공한 뒤 떠나자 규모를 더 넓혀 몰래 대마를 재배하며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 부부가 주민들에게 대마의 재배를 그만하자고 합니다. 7명의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던 목사 부부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자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불법 행위를 멈추려고 했던 것인데,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목사 부부는 대마밭을 불태우려다가 주민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주민들은 목사 부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남은 7명의 자녀들을 교회에 가둔 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잔악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자리에 새까맣게 탄 채 미라처럼 변해 있던 7 시신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각자 머리나 다리, 팔, 하복부 등 신체 일부가 하나씩 잘려 없어진 겁니다. 주민들은 교회를 복원한 뒤 한 구의 미라는 교회에 두고 나머지 6미라는 각자 하나씩 집으로 가져가 서로 배신하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김전일은 7번째 미라의 정체를 알아냈다며 선언합니다. 당시 죽었다고 알려진 7명의 딸 중 1명이 살아있고 그 딸이 가족의 복수를 위해 저택의 주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전일의 추리는 이랬습니다. 살아남은 딸이 6미라의 신체의 한 부분을 일부러 훼손했고 훼손한 신체를 모아붙여 7번째 미라를 만들어 자신을 죽었다고 위장했다는 겁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교회의 미라에 이어붙인 흔적만 발견되면 김전일의 추리는 완벽하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의 미라를 확인하자 신체를 이어붙이거나 꿰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전일의 추리가 틀리자 옆에 있던 토키타는 목사의 악령이 결국 모두를 죽일 것이라며 공포에 떨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사망합니다. 결국 6 저택의 주인 중 3명만이 살아남은 상황. 하지만 곧 또 다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탑의 집 주인 고토란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집의 미라처럼 왼팔을 잘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미라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남겨놨습니다. 지금부터는 범인의 정체 및 동기 이런 네. 것들 까고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달려갑니다. 네, 저희 혹시 이거 보시면 이제 원작 다 알고 보시는 거예요. 원작을 그럼 지금이라도 구매를 눌러놓고 여기서 멈춰놓고요. 네. 원작 기다리는 동안 뭐 좋아요, 구독 눌러놓고 네 원작 오면 보고 이어서 들으셔도 되겠죠. 일단은 불에 탄 교회의 네. 진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보통 이제 어떤 사연 같은 거는 보통 말미에 다 나오는데 이 진실은 비교적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전일 이 시리즈가 사랑받은 이유기도 한데 트릭이 제일 중요한 작품은 트릭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트릭이 마지막에 안 나오고 좀 더 앞에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항상 드라마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김전일 드라마가 마지막에 나오죠. 왜 죽였을까? 네. 왜 죽었을까? 네. 다시 말하면
정서를 되게 중시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도 네. 가장 슬픔이 짙었던 용의자 X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정서가 참 중요한 작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핵심 트릭의 설정, 뒷 배경인 브레탄 교회 얘기는 마지막 엔딩 전에 미리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이제 와 저렇게까지 해? 애들하고 목사를 죽여서 돈 벌려고 저렇게까지 해라고 이렇게 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살아남은 7번째 네. 딸 이야기로 그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복수를 하는구나. 복수할 만하다라는 네. 느낌을 주려면 네. 그만큼 처절하게 피해를 줬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이 100년 전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네. 에덴의 사과를 찾았다라는 그 기록의 그 에덴의 사과는 사실 대마. 대마였죠. 떨. 떨이었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떨. 갑자기 장르가 바뀌네요. 네. 사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만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미국에서 나왔으면 대마 이렇게 될 거예요. 파티했나? 약간 뭐 거기 뭐 클럽의 뭐 온상인가 뭐 되는데 네. 일본이나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네.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엄격하죠. 네. 그래서 대마가 이곳에서 난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발견했고, 네. 그래서 그 대마 재배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역사가 있고, 그게 이제 이 마을의 어떤 부의 원천이었다. 그 설정이 뒤에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의 4분의 3 지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교회 목사 부부가 고아들을 입양해서 네. 딸로 키우고 있었는데 착해. 착하죠. 근데 그 딸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네. 이 딸들에게 보기 부끄럽다라는 이유로 우리 더 이상 이런 마약류를 길러서 이 수입을 올리는 마을의 경제 시스템을 그만 근절합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보시면 집이 되게 으리으리하잖아요. 그거는 직장인 월급으로 안 되는 집이죠. 각자 성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6명이서 무슨 소리냐, 네. 네가 돈 줄 거냐 해서 이제 마을 회의가 난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마을의 주민들이 목사와 목사의 딸들을 모두 교회에 넣은 채 불을 붙여서 원래는 대마밭을 불태우려고 목사가 했다가 네. 마을 주민들이 역으로 역공을 한 역사인 거죠. 화공의 화공으로. 화공 네. 적벽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목사와 목사의 딸들이 다 죽었는데 불이 다 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각 마을, 각 집안에서 모시고 있다고 했던 그 미라 형태로 네. 딸들의 신체의 일부씩이 다 사라진 상태로 시체 6구가 네. 있던 거죠. 너무 그래서 기괴하죠, 사실. 너무 기괴하죠. 왜냐면 우리 집에 머리가 없는데 머리 없는 미라 있고, 네. 얘는 팔이 없는데 팔이 없는 미라가 그렇죠. 이게 너무 희한한. 그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우리 함께 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 중에 한 명만 이제 배신을 때리면 우리 싹 다 잡혀가니까 네. 같이 저지른 죄라는 어떤 일종의 증거로 네. 이 미라를 각 집에서 하나씩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렇게 죄의식을 나눈다라는 식의 공동체의 원죄라는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장르가 아예 있어요. 이끼도 약간 좀. 이끼도 그런 게, 그렇죠. 있고. 미드소마 이끼 다 그런 네. 계열인 거죠. 근데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이게 다비드의 별이잖아요. 네네. 다비드의 별이 이제 유대교의 그렇죠. 상징인데 자세히 보면은 다비드의 별인데 건물이 7개예요. 지금 보면은 교회까지 7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육망성이 중요한 이유가 저게 7명의 대천사를 상징을 하거든요. 꼭지별로. 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저게 한편으로는 다비드의 방패라고도 불려요. 다비드의 별이. 네. 그러니까 악을 천사들이 쫓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흥미로웠던 거는 좀 이제 다시 보면은 이제 유대교에서 막고 쫓아내는 거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어쨌든 우리 성지에서 쫓아내고 있는 방패로 지금 그랬죠.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인간이 결국은 인간이 무언가를 방어한다는 것 자체의 행위가 배척하는 것과 붙어 있잖아요. 타자화가 있어야지 방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천사라는 거를 반대로 방패를 악마화시키는 어떤 공모로 바꾼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방패에 막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대천사가 아니라 악마를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대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예, 이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악마 같은 행동을 했고. 그랬죠. 예, 그랬죠. 그래서 다비드의 별이 좀 그렇게 상징적으로 좀 쓰였던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불타는 것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네. 불타는 엔딩으로 끝내더라고요. 확실히 그 공동체의 원주의 컨셉으로 가면 네. 화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주 옛날부터 네. 이 뭐 신화 시대 때부터 죄를 태운다에 가장 딱 밀접하게 붙어 있는 어떤 상징은 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든 불태우면 깨끗해지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정화된다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의 진범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6명의 미라가 있는데 7번째 미라는 누굴까? 알고 봤더니 마을 주민 중에서 가장 젠틀했던 카자마치리 주냐 네. 맞네요.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목사 이 딸들을 죽일 때 그 딸 중에서 첫째 장녀였던 네. 시올이라는 인물이 이 마을에 있는 카자마치리 주냐와 연인 사이였던 관계가 네. 밝혀집니다. 그래서 뒤늦게 자기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마을 주민들 모르게 숨어 들어갔는데 네. 다행히 아직 죽지 않은 시올이라는 장녀만 데리고 빠져나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시체가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딸들의 사체를 과감하게 훼손해서 네. 여기서 테트리스를 합니다. 이 자식이. 그래서 6명의 시체만을 이용해서 네. 7개의 시체를 만들어내는 트릭이 사실은 여기 작품에서 마지막에 밝혀지는 핵심 트릭이라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시오리는 생존해서 어떻게 됐을까? 네. 그렇게 밝혀지는 전말은 결국 그때 살아남았던 한 명의 시오리라는 여자의 자식이 네. 엄마의 복수이자 모든 딸들의 복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전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특공 전사가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살인기계가 됐죠. 네. 거의 무슨 특전사인가? 네, 맞아요. 무슨 그 엄마는 무슨 훈련을 시킨 걸까? 그러니까 엄마가 훈련을 시켰다고 나오는데 네, 보통 이제 이 김전일의 포인트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네, 바로 너 이런 이유로 이랬지 그러면 막 사연을 얘기하면서 흐흐흐 그러는데 네. 제법인데 여기선 이제 역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툭 치고 막 경찰 다 패고 막 사람 죽이고 팔 부러뜨리고 막 네. 약간 여기서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래 내가 죽였어 이게 아니라 네. 알면 어쩔 건데 이러고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무쌍을 찍습니다. 못 죽인 애를 그중에서 쏴서 죽이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에피소드 김전일 에피소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처음으로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빠진 작품이 이거예요. 총 맞잖아요. 네, 총 맞죠. 네. 그전에는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십자가 때문에 죽을 네. 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전일도 어떻게 보면 이 진범의 함정에 긁힙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데 네. 마지막에 이 총을 맞는 순간도 보면은 네. 김전일이 가장 각성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긁혔다는 게 진짜로 이제 십자가 위험용 십자가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긁혀서 아, 예. 네. 그렇게 긁혔다. 네, 긁히면서 나랑 진짜 게임 하자는 거야? 해보자는 건가? 네.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너 진짜 똑똑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긁혀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부산에서 택시 탔을 때 네.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몇 시까지 못 가시겠죠? 긁히거든요. 네. 갑자기 자동차가 아니고 그런 비슷한 겁니다. 김전일이 네. 여기서 긁혔죠. 네. 그래서 결국 김전일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 육각초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게 기억되는 탑3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늘 언급이 되지만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마다 소지라는 유명한 추리소설가의 점성술 살인 사건의 트릭을 그대로 핵심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네, 그 시체 테트리스라는 트릭을 썼기 때문에 이제 아쉽게도 일본 현지에서는 영상화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전일이라는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네. 고어함, 그 기괴함, 그리고 트릭보다 더 중요한 정서 네. 이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대표하는 에피소드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4,500원이에요, 요새. 애장판 한 권이. 아, 그러네요. 만화책이 2,500원이던 시절이었는데 옛날에는 벌써 근데 그렇습니다. 4,500원만큼의 충분히 재미가 있는 네. 네, 그런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추리극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야, 제가 범인인 것처럼 막 몰아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의 범인들은 그냥 내가 안 걸릴 고유 정도 내가 거기 안 갔어. 네. 우린 안 만났어. 그렇죠. 이게 내가 사라지는 쪽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계속 이걸 짜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김전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상상 속에 전설 속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진짜 귀신이 나와서 죽이는 것처럼 막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과거에 무슨 망령이 튀어나왔어. 오컬트인 네. 척하는 장치들이 있죠. 이 트릭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려하게 뭔가를 이제 보여줘서 시선을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뒤로 진실을 이렇게 감추는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마술하고 정치. 그렇죠. 예. 마술사의 미스 디렉션 같이 네. 여기서 불을 피우고 이쪽에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추리극의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진실은 항상 화려하게 가리키는 것 뒤에 어딘가에 네. 숨겨놓는다. 그렇죠. 누군가 범인들은 진실은 언제나 한 가지. 네. 코난의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지 네. 맞습니다. 네. 김전일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도
모두가 한 곳을 보고 있을 때 그곳이 아닌 다른 걸 보게 만드는 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김전일이 어떤 단서를 발견할 때만큼은 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혼자 다른 어떤 부분을 보면서 네. 느낌표, 물음표가 뜨는 장면들을 볼 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추리의 되게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재밌고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잘 짜여진 그냥 지나가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뒤에 다 나오고 오프닝에 얘기한 그 쓸려간 그 토사물에 있는 백골도 뭐였을까? 왜 누구였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게 나왔을까도 뒤에 다 저 작품 또 수습 못하고 끝내네. 이게 없는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까지 알뜰하게 다 주워 담죠. 네. 그리고 20년이나 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는 조금 옛날 만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김전일을 보셨던 추억이 있는 분께는 반가웠던 에피소드였길 바라고요. 네.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희가 뭐 협찬받아서 한 건 아니지만 뭐 네. 안 비싸니까. 자, 오늘 또 처음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게 범죄 방송도 아니고 만화 방송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네. 자, 하지만 재밌게 저는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었고요. 예상한 대로 함께 대화하는 즐거움이 정말 크네요. 네. 이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야지 제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텐데요. 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 댓글 그리고 어떤 거를 다뤘으면 좀 좋겠다라는 것도 이게 저희가 뭐 꼭 만화 아니더라도 그렇죠. 소설, 영화 뭐 다 픽션 종류는 다 이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다면 어디든 갑니다. 네,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다면 뭐든지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 특히 이번 편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공유 좀 많이 좀 뿌려주세요. 아, 네. 링크 좀.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까지 저는 김보들이었고요. 전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